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수집한 영상정보 등을 분석하는 장비가 다음 달 한국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한국군이 보다 신속한 정보 분석 능력을 가짐으로써 북한의 이동식 발사 미사일 움직임 등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공군이 4대 보유하고 있는 고고도 정찰기 글로벌 호크입니다. 고성능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를 탑재하고 지상의 30cm 크기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최첨단 정찰기로 채공 시간을 늘리기 위해 14.5m의 동체 길이보다 훨씬 긴 35.4m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능으로 11톤이 넘는 중량에도 최대 시속 250km로 순항하며 3000km 반경에서 최대 42시간 동안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은 20일 한국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이 글로벌 호크의 영상 판독 장비 체계를 다음 달 중 미국에서 들여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보 분배, 수집, 처리, 이용 전파, TCPD 지상운용 체계로 불리는 이 장비는 글로벌 호크가 최대 20km 상공에서 촬영한 영상 정보 등을 지상 요원들이 분석해 표적 정보 및 동향을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전문가들은 TCPD 도입이 글로벌 호크의 정찰 역량을 더욱 향상시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But I think that it probably took longer to download the imagery and then convert it and analyze it. I think these advanced systems really speed up the process. You know, we constantly improve the capabilities. We develop improvements. So it's a very positive development for the alliance and for the South Korean military.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북한 미사일 전력이 이동식 발사대 태를 통해 매우 빠른 기동성을 갖추게 됐다면서 정찰 자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상 정보 획득 역량의 핵심 부분이 추가됨으로써 한반도에 배치된 글로벌 호크의 정찰 역량에 빈 공간을 메워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 have the ability to move missiles around on tells very quickly, which means you have to have coverage and up to the minute, coverage during a crisis on when things are moving around, so that you don't lose them or you don't see them come out of their underground facility. 이런 가운데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20일 민간 연구단체 애틀랜틱 카운슬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영내 역동적 병력 전개를 위한 통합전투사령부에 대해 검토 중이며 병력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이를 심화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맹 방위에 있어서 동맹국들의 무임 승차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면서 동맹국들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고 있는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의 다른 나라를 포함시키는 확장 논의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20일 외신 기자들과의 전화 간담회에서 쿼드를 확장한 쿼드 플러스에 한국의 참여를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제안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면서 인도 태평양 내에 더 강화할 만하고 궁극적으로 협력을 더 확장해갈 만한 몇 개의 협의체가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은 일본과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그리고 호주 등과 외교 차관급에서 매주 정기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자연스럽게 정이 내려진 단체는 아니지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그러면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세계적인 도전들을 공동 대처해왔다면서 여기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나 지진,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도 있었지만 안보의 영역에서도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시간이 지나면 쿼드의 협력 기준을 이해하고 얼마나 더 정례화할 것인지에 대해 이해하게 되면 쿼드는 더 형식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 4월 발표된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된 연방 규정을 개정해 강화된 금융거래 금지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을 연방 관보에 게재하고 적용 대상 명단에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리병철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최룡해 국무위 제1부위원장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20일 개정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명단에 개인 177명과 기관 313곳을 대상으로 미국 금융기관 단체와의 거래 금지를 추가하며 적용 대상에 김여정 등 북한 고위급 인사들뿐 아니라 북한 해킹그룹 라자르스가 탈취한 암호화폐에 대한 돈 세탁 연루 중국인 태닌닌과 리자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대상 기관에는 북한의 국방과학원과 정찰총국, 조선무역은행, 선전선동부를 비롯해 북한 정권의 통치자금을 조달 관리하는 39호실과 국가보위성, 만수대 해외개발회사그룹과 해킹그룹 라자르스와 블루노로프 등도 추가됐습니다. 유엔과 국제사회가 20일 세계 통계의 날을 맞아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한 통계 공유가 국가 발전은 물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정치적 이유로 대부분 통계를 공개하지 않아 통계의 블랙홀이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이 20일 제3회 세계 통계의 날을 맞아 발표한 주제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세상을 연결하기입니다. 2010년에 10월 21일 세계 통계의 날로 선포한 유엔은 5년마다 이를 기념하는 캠페인을 펼치는데 올해 주제는 국가 통계 시스템에서 신뢰와 권위 있는 데이터 혁신과 공익의 중요성을 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tatistics are fundamental for evidence-based policymaking. Current, reliable, timely, and trusted data help us to understand the changing world in which we live and to drive the transformations that are needed, leaving no one behind. 유엔 통계처는 정확한 통계가 지속 가능한 경제와 환경, 사회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은 생명을 구하고 더욱 잘 회복하기 위한 데이터의 중요성을 일깨워줬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회원국인 북한은 국가 통계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매우 제한된 통계만 국제사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협력을 촉구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서도 확진자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국경을 봉쇄하고 투명한 공조를 하지 않아 비판과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북한 경제보고서를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빈센트 쿤 국가분석실장은 VOA에 북한은 통계의 블랙홀로 북중 무역 통계 등 많은 정보가 단편적이고 불완전하며 모순적이어서 신뢰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통계를 공개할 경우 여러 부정적인 치부가 드러나 체제 유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치적 논리 때문에 통계를 감춘다고 지적합니다. They don't really want to disclose the reality of what they're doing with their money, how much they have and where it is. 제롬 소바주 전 유엔 개발계획 UNDP 평양사무소장은 국가 통계가 불투명하다는 건 운전자가 5m 앞 도로 상황이나 차에 휘발유가 있는지조차 모른 채 위험한 주행에 나서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베트남도 국제통화기금 IMF와 통계 협력을 한 뒤 대대적인 투자를 유치하면서 체제를 유지하고 경제 발전도 이뤘다며 북한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걸입니다.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20일 세계 통계의 날을 맞아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강조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통계 상황에 관한 BOA의 논평 요청에 통계는 세계 인권 선언이 인정하는 기본적 권리인 정보 접근에서 탄생했다면서 그러나 북한 내 통계는 자원과 기술력 부족으로 거의 만들어지지 않고 존재하는 정보는 일반적으로 은폐되거나 왜곡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 기관들에 대한 책임 추궁 기능이 없어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북한 주민들은 정부의 실패에 대해 알 권리와 정부 당국자에게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전력계획 구성은 중국, 러시아와의 전쟁 억지에 중점을 두면서도 북한과 이란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 유지를 위한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필수 요소로 해야 한다고 제임스 밀러 전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밝혔습니다. 밀러 전 차관은 19일 워싱턴의 신미국 안보센터에 올린 미군 재편을 위한 전력계획 구성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면서 미국이 북한, 이란과 충돌할 경우 핵 대응 등 상당한 공격 역량이 요구되지만 북한과 이란의 방공미사일 방어 역량이 다소 떨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첫 72시간 전쟁만큼이나 정교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시나리오는 과거 상상했던 것보다는 덜하지만 한국군을 보강하기 위한 상당수 미국 지상군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